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창렬입니다. 대한사랑이 전국적으로 그 지부를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 대구 지부를 방문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제 단군세기 서문에 있는 얘기인데요. 천하만사는 선제지하라. 이 천하만사는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이 나라는, 인간이라는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들어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이 9,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알고 이제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요거 딱 얘기하니까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중국과 일본에 의한 우리 역사의 왜곡과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한중일 3국이 역사 전쟁 중인데요. 역사 전쟁이라는 것은 패권 전쟁입니다. 이 역사를 장악을 하면은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에서는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우리 역사를 침탈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강단 사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반격을 하거나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강단 사학자들이 우리의 역사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역사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민족을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어요. 엄청난 그 사실인데, 이것은 2017년 4월 달에 그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 클린턴 앞에서 직접 한 얘기예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이것은 시진핑의 생각 속에서는 기회가 온다면은 북한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 남북한을 우리 중국이 먹어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그 의도가 들어있지만, 대한민국 강단사학계에서 이 얘기를 듣고 단 한마디 반박하는 성명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요해요. 이 사람들은 하상주 단대공정과 중화문명 탐원공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서남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 티베트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을 시켜요. 그리고 서북공정을 통해서 신강성, 이 신강성의 성도가 우르무치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나라로 지금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국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궐족이에요, 돌궐족. 신강성에 살고 있는 동투르키스탄 민족이라는 것이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돌궐족과 고구려는 형제국이었어요. 우리의 형제국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을 해서 이 서북 공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북 공정을 했어요. 이 동북 공정의 그 결론이라는 것은 남북한 자체를 중국에 편입시키는 것이 이들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자,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사회 과학원이 있는데 여기에 그 중국의 변강이라는 건 국경이에요. 끝에 있는 그 국경 변강사지 연구센터와 동북의 삼성, 우리 동삼성이라고 하는데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이죠. 동북 3개성이 연합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동북 삼성의 당위원회, 성사회과학원, 동북지방 소재대학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2003년 고구려가 중국의 고대 지방 민족 정권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뭐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고구려라는 나라가 기원전 58년부터 668년까지 한 727년 동안 역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동안에 중국에서는 전한, 신나라, 후한, 그다음에 삼국시대, 진나라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중국에는 10여 개의 왕조가 변천을 했지만 고구려는 당당하게 천자의 나라로서 만주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중국의 지방정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는 그 임금을 황제라 그러고 열제라 그러고 천왕이라 그러고 당당하게 하느님을 대행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공이라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생각을 우리 선조인 고구려 사람들은 하질 않았어요. 실치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중국 사람들이 이 고구려를 중국의 고대 지방 민족 정권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길림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에서 이 동북사지라는 잡지를 창간을 해가지고 이 동북 공정에 관한 논문을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면은 그 결과 만주 지역에 있었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대진국 역사가 중국의 귀속이 될 뿐만 아니라 유사시 북한의 점령을 합리화하고 이건 대한민국까지를 넘보고 있는 그 저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 유리한 내용만 발표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강단 사학자들의 행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동북공정이 실현되면은 이게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기 때문에 이 북한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 휴전선을 그어가지고 이 전체가 중국의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저 북한 땅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북한을 먹으면은 이 남한까지는 당연히 자기들이 그 계산 속에 넣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2001년에 중국의 그 연변 조선족 자치구 왕청현에 만천성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단군 관련 이렇게 유적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웅녀상이라는 거예요, 웅녀상.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게 한민족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조선민족의 선조들이다. 조선민족의 선조. 그 조선민족은 뭐냐?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조선민족. 그러니까 이건 다 중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곰과 호랑이, 쑥과 마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삼국유사에 있는 고조선조의 역사라는 것이 자기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조선민족의 역사인데 조선민족이라는 것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는 그러한 저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는 단군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없고 이것이 다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두 번째 역사 왜곡이라는 게 이 금살치우라는 건데 우리나라 이 배달국 시대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배달국이 있었고 14대 이 치우천왕이 오면은 수도를 청구국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금살치우다.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중국 화원현에 있는 치우천왕의 상인데 중국 호남성 서쪽에 가면 화원현이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이제 여기 함께 갔었는데 치유천왕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팀과 더불어 가서 찍어온 거예요. 거기 이제 묘족들이 살고 있어요. 묘족. 그래서 이 묘족들은 치우천왕이 자기들의 그 조상의 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우천왕은 배달국에 14세, 이 배달국은 18명 환웅이 있었는데 좌우지천왕인데요. 치우천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치우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야 이거 지저분하니까 싹 치워버려라. 응? 저 다 치워버려라. 그 말이 치우에서 나온 말이에요. 삼성기를 보면은 치우라는 뜻은 뇌우대작하여 뇌우대작 그 천둥과 큰 비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산하 개환지해라. 온 산천이 다 그냥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싹 쓸어버리다. 치워버리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치우라는 것이. 그건 뭐 환단고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치워버린다 하는 말이 이제 치우천왕에서 나온 말이에요. 황제 헌원과 탕록의 들에서 10년 동안 73회를 싸워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우리의 발달된 배달북 청구국의 문명을 전수해 주었던 그런 너그러운 우리의 조상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치우천왕은 만세, 도술의 근본이 되는 사람이다. 만고무신 용강지조다. 그래서 치우천왕은 후세에 무신이다, 군신이다, 이 전쟁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모두 그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의 그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에 보면은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올린 것이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는 항우와 그 전쟁을 벌였던 한고조 유방도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가서 항우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안다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군부대에서는 치우천왕의 동상을 세워놔야 돼요. 이것은 백전백승의 73전 73승의 승리의 신화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군부대에 가서도 강연을 많이 해요. 가면 내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부대에서는 이 불패의 신화를 간직하고 있고 승리의 신은 치우천왕의 동상을 다 세워놔야 된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치우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행히 2002년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치우라는 분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부활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병법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이 청동제 무기, 치우천왕이 지금으로부터 4,700년 전 사람인데 이때 금속제 무기를 썼어요. 기원전 4,700년 전에.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의 이 강단사학자들은 한반도에서 청동기를 쓴 것은 10세기를 넘어서지 못한다. 청동기를 써야만이 고대 국가가 성립하기 때문에 기원전 4,300년 전에 단군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것은 다 허구다. 이따위 망발을 하고 있어요. 치우천왕이 4,7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그 금속제 무기 동두철액이라고 나와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구리의 그 이마에다가 쇠로 만든 이마, 구리로 만든 투구를 썼다는 뜻이겠죠. 동두철액. 치우천왕 때 금속제 무기, 청동제 무기를 벌써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역사 왜곡의 세 번째는 기자조선이에요. 기자조선. 이것은 사마천의 그 사기를 보면은 봉기자우 조선이 불신냐라. 기자를 조선에 봉해 주었는데 신하를 삼지 않았다. 이게 아주 애매한 얘기거든요. 봉해 줬으면 신하가 되는 것이고, 신하가 되지 않았다면 봉해 주지 않은 거거든요. 실제로 봉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이 진실은 환단고기에 나오는데, 환단고기에 보면은 단군세기에 정해 37년이라 기원전 1114년에 기자가 사거서화, 서화로 이사할 사자예요. 이사를 해서 거주를 해서 사절 인사를 사절했다. 그럼 서화라는 것은
서화라는 것은 이제 여기가 그 서화인데요. 서화라는 현이 있어요. 중국 하남성에 서화현이 있고 거기에 가보면은 기자 독서대라는 유적이 있어요. 여기서 기자가 독서를 했다.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하시면은 거기 서화현을 가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원전 1122년에 주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이제 그때 2년 뒤 1120년에 서화가 태원에 있었다. 저 산서성 태원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114년에 서화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의 무덤은 이 산동성 조현에 있습니다. 여기가 산동성 조현이에요. 여기가 산동성 조현인데, 그러니까 기자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땅에 한반도에 발걸음도 들여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구절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기자로부터 시작되었다 해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기자조선을 진실인 양 오도하는 대만 교과서, 일본 교과서, 중국 교과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조선반도는 상나라 말년 기자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조선반도라는 여기 기자는 우리 조선반도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들어온 적이 없고, 기자는 제후가 된 적도 없고, 제후로 임명을 해줬다 하는 것은 그 조상들 제사를 지내주라는 거예요. 주나라가 나라를 건국하고 이 상나라, 은나라의 후손에서는 미자라는 사람을 봉해줬어요. 미자를 송나라에 봉해주면서 그 조상들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한 명이면 됐지. 기자를 다시 임금으로 봉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조선 500년 동안 얼마나 우리의 조상들이 이 엉뚱한 짓을 했는지, 고려 때 송나라 사신이 평양에 와서 기자의 무덤을 찾습니다. 기자가 조선반도에 가서 고조선 임금이 되어가지고 백성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기자의 무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자 고려 숙종 7년인 1102년에 예부상서 정문이라는 사람이 무주고총, 주인 없는 오래된 무덤을 하나 찾아가지고 임금께 청해가지고 그것을 기자묘라고 이름을 합니다. 기자의 무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 숭인전, 평양에다가 기자의 사당인 숭인전을 세워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는 전답이 있었어요. 제전이 있고, 기자는 1년에 초하루 보름 모두 24회에 걸쳐가지고 기자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정작 단군과 고주몽, 동명왕을 함께 지내던 숭령전에서는 봄, 가을 두 번밖에 제사를 안 지냈어요. 대한민국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기자는 1년에 24번 제사를 지내주고,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1년에 두 번밖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역사서 서거지 정이 지은 동국통감은 기자를 앞세우고 단군은 이런 외기사관 바깥으로 빼버려요. 그리고 안정복이 지은 동사강목을 보면은 기자를 제일 먼저 기술해요. 그리고 단군은 뒤에다 기술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단군이 훨씬 앞선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조선 500년 동안 이런 그 유학자들, 그냥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선 이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역사 왜곡을 한번 보면요. 이것은 아베가 총리로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는 기생집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위안부죠. 이 위안부 성매매를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 이제 위안부에 대한 망언이에요. 우리가 중국과 한국의 교과서에 불평한 적이 없다. 이 한국과 중국의 이 일본 역사 교과서 비판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일본의 이제 역사 왜곡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그 조선의 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서를 자기들이 편찬을 합니다. 그게 이제 조선사예요. 조선사 35권을 편찬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로이다가스미 이나바
이와키치 그리고 이제 금소령, 이만희씨, 류라는 사람이 조선사 편수회를 이끈 이제 3인방인데 이래서 이들이 35권의 역사를 줬는데 우리의 강토와 역사와 문화의 혼을 파괴한 일본 제국에 의해 우리 역사가 쓰여졌는데 아니 해방이 되면은 그거 폐기 처분하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강의를 하면 되는데 이 조선사 35권의 망령이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교육이 되고 있다는 이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우리 현실의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삼국유사 고조선 쪽에 있는 이 석유환국이다. 옛날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것을 이 경도제대 영인본이라 그래서 석유환인이다. 이렇게 이제 글자를 살짝 안에 있는 걸 고쳐요. 그래서 환국이라면은 역사시대가 전개되는 것이고 환인이라면은 이건 신화시대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신화로 조작을 해가지고 삼국유사까지를 조작을 했어요. 자, 일본의 이 역사 왜곡, 이제 임나일 본부설인데 지금 이 임나일 본부설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까도 그 김창현 여기 영남 본부장님께서 지금 그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남원은 말이에요. 남원은 기분국이 있었다. 그다음에 장수에는 반파국이 있었다. 그리고 뭐 합천에는 다라국이 있었다. 그리고요. 여기 대구는 요번에 이제 그 빠져 있는데 대구에는 탁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탁자 할 때 탁자에다가 그 삼수변의 형통할 형자, 그 순박할 순자요. 이것이 1949년에 말송보아라는 그 일본인이 임나 흥망사라는 책을 쓰는데 임나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임나가 가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임나와 가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일본석이라는 것은 일본의 지명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일본석에 나오는 모든 지명을 한반도 남쪽에다가 비정을 해가지고 이게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문국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어요. 일본서기에 기문국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일본서기에 기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것이 남원이다. 남원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이 강단사학자들이 그것이 남원이다 해가지고 기문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의 우리 한반도의 남쪽은 전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사랑에서 아주 거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금 이제 전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대구에서도 고분군이 나오면 이건 탁순국의 유적이다. 뭐 분명히 그럴 겁니다. 탁순이라는 것은 일본의 그 학가다. 박다예요, 박다. 일본 지명이에요. 그런 모든 지명들이 다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임나 흥망사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의 이 강단사학자들이 전부 그것을 추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또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라는 것은 북쪽에서는 한사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남쪽에서는 임나일 본부의 지배를 받았던 이건 뭐 형편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사군이라는 게 도대체 저도 한사군을 연구를 해봤어요. 한사군이요. 진본군하고 임둔군이 26년 동안 있었어요. 26년 동안. 기원전 108년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기원전 82년에 없어졌어요. 아니 26년 동안 그것도 평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하북성에 있었어요. 하북성 창녀현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 26년 동안의 내용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침소봉대해가지고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왜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이 역사를 공부해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시민 역사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는 뭐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요. 애국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역사 속에서 역사를 알 때 애국심이 나오게 됩니다. 환단고기에 보면은 임나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히 나와요. 환단고기가 밝혀주는 임나는요, 고구려국 본기를 보면은 임나는 대마도다. 정확하게 나와요. 임나라는 것은 대마도다. 그리고 그 뒤에 임나는 3가라로 나뉘어지는데 뒤에 좌호가라. 여기가 이제 좌호만이에요. 여기가 좌호만. 여기 여러분들 대마도를 가보면 여기에 이제 바다가 깊숙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신라에서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니가라 가운데예요. 요 이니가라는 고구려에, 게지가라는 여기예요. 이 백제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대마도를 가봤는데 지금도 좌호라든가 인위라든가 게지라는 지명이 지금도 대마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환단고기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임나는 이제 연정을 폈거든요. 근데 3국은 바다에 있었고 7국은 육지에 있었다. 이제 이게 임나 10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임나 10국이라는 것은 전부 임나 10국의 세 나라. 가라국은 대마도에 있었고 사이기국은 일기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자타국은 오도 열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7개의 나라는 구주에 있었어요. 이건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제 논문에 그 7개의 임나 7국의 명칭과 일본의 구주에 어디라는 것을 정확히 전부 고증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은 그 임나 7국의 명칭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저 경상남도, 전라남도에서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그걸 찾고 있어요. 그리고 비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논문을 써가지고 점수 받아가지고 진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이게?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 10국에 대한 명칭을 이 한반도에 비정을 해가지고 대구가 이 탁순국이다. 뭐 그런 논문도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다 엉터리죠, 그건. 이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 이 강단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영락 10년인 400년에 이 고구려에 모두 복속이 되는데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은 제가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광개토대왕이 400년에, AD 400년에 일본 내 열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일본 열도 자체를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쪼아내버려요. 전부 쪼아내버려가지고 그것을 지금은 탁본을 떠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거 쪼아내기 전에 탁본이 있어요. 전에. 이 환단고기를 편찬한 운초 계연수 선생이 1898년에 뜬 탁본이 있어요. 이걸 무술등본이라 그러는데 무술등본을 보면은 광개토대왕이 일본 열도에 상륙을 해서 일본 열도를 이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동경까지 가요. 동경까지 가서 이제 그러한 기록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역사 교과서에서 뭐 전혀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요. 일본 놈들은 오히려 광개토 비문을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라와 백제를 정벌을 했고 지배를 했고 우리가 고구려와 전쟁을 했다. 지금 일본 교과서에서는 광개토대왕 비문을 가지고 그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역사라는 것은 그 민족의 혼입니다. 혼은 정신이에요. 역사는 민족의 정신입니다. 나라와 역사의 관계는 인간의 육신과 이 정신의 관계와 같아요. 단군세기 서문을 보면은 국유형하고 사유혼하니 형과 실혼이 보호와 우리의 이 육신 속에 혼이 들어있듯이 이 유는 같을 유자예요. 나라라는 것은 형체와 같고 역사라는 것은 혼과 같으니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형과 실혼이 신을 잃고서 정신을 잃고서 보존될 수 있는가? 따라서 나라라는 것은 역사를 잃고서는 나라가 보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역사의 관계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의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정신에 해당되는 것이 그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민족의 혼을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영토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지만 역사 잃은 민족은 영원히 소멸이 됩니다. 역사는 민족의 이 주체성을 확립시켜주고 민족의 자존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한국의 고대사를 알아야만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환국 3301년, 배달국 1565년, 단군조선 2096년, 그 합쳐가지고 6960년, 40년 빠지는 이 7000년의 역사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역사가 왜 왜곡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역사가 왜곡된 가장 큰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수남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짓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란과 빈번한 외적의 출몰이 우리 동국의 고사를, 옛 역사를 탕자케 하였다. 없애버렸다. 이를 읽고서 단체 신채호 선생은 조선사는 내란이나 외국의 병화에서보다 이 조선사를 저작하던 그 사람들의 손에서 더 탕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환웅천왕께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백두산에 오시거든요. 태백산에 오시거든요. 태백산. 근데 이 태백산이 백두산이거든요. 근데 삼국유사를 쓴 이련은 묘양산이라고 왜곡을 합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처음 도읍을 한 송화강 아사달이 하얼빈이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저격한, 그런데 지금의 북한의 평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22대 색불로 단군이 수도를 옮긴 이 백악산 아사달이 이 장춘인데, 장춘은 순우리말로 이게 늘봄이에요, 늘봄. 늘봄이야. 이것을 이 한자로 바꿔가지고 장춘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책을 보면은 말 어누랄 눌자, 삼수변의 안내자, 볼견자, 눌견이라고 나와요, 눌견. 저도 처음에, 눌견. 이제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가 눌견이거든요. 고구려의 두 번째, 첫 번째가 졸본이고 두 번째가 눌견인데, 눌견이 장춘이에요. 눌견이. 눌견이 뭔가. 눌견을 우리말로 보니까 늘봄이야, 늘봄. 늘봄이야. 이걸 한자로 하면 그 장춘이죠. 여러분들, 국내성을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집안이라고 그러죠, 집안. 집 바깥이 아니라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안쪽이다 해서 그 한자로 번역하면 그게 국내야, 국내. 그 만주에 있는 지명은 다 우리말이에요. 다 우리말. 그리고 이 장당경 44세 구물단군이 도읍을 옮긴 장당경 아사달이 요령성 개원시예요. 제가 이제 그 요령성의 성도가 심양인데 심양에서 동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개원시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교환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 심양 바로 동북쪽이죠. 근데 지금 황해도 문화연 이 장장평이라 그래요.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 고주몽 성제가 고구려의 첫 도읍지 졸본, 이게 흑룡강성 수분하십니다. 평안남도 성천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죽국, 백이숙제가 언급되는 하북성 노령현인데 삼국유사에서는 해주라 그랬고, 이 동부역, 이것이 흑룡강성 통화연인데 정약용은 아방강역구에서 강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선사는 이 단재 신채호 선생 말대로 조선사를 저작하던 그 사람들 손에서 다 왜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대는 만주였는데 전부 조선시대 학자들은 전부 한반도 내에서 그 지명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곡이니 퇴계니 정약용이니 그 사람들이 참 마음을 잘 닦고 대학자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우리 역사를 왜곡시켰던 주인공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이제 삼독의 폐해를 얘기하는데, 삼독이라는 건 중독, 사대주의사관, 외독, 식민주의사관, 양독, 실증주의사관. 그래서 먼저 중독, 이 사대주의사관인데요. 고려의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비하적인 입장에서 쓴 이 사대주의 사서인데요. 삼국사기가 수서, 삼국사기를 쓸 때 중국 25사를 참고하거든요. 수서에 고구려가 교오 불공에서 제장토지라,
고구려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공손치 않아가지고 수양제가 장차 고구려를 치려고 했다. 요걸 말이에요. 삼국사기에서 교불공해서 상장토지라.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공손치 않아서 수양제가 장차 토벌을 하려고 했다. 이 김부식이 정신병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하고 남의 할아버지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내가 역사를 쓸 때 내가 김부식의 입장이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못돼가지고 남의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싸움을 걸었다가 두들겨 맞았다. 우리 할아버지는 나쁜 놈이다.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나의 주관을, 나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게 역사예요. 이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의 정의를 내릴 때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 그랬어요. 역사는 내 입장에서 기술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게 역사인데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더 볼까요? 이 삼국사기 역사 왜곡 사례를 보면은 이 앞에 주어가 고구려예요. 고구려가 심기봉장하야. 고구려가 그 중국의 봉은 국경이에요. 장은 영토예요. 중국의 국경과 그 영토를 침범해가지고 중국과 원수가 되었다. 고구려가 중국의 국경을 침범하여 중국의 원수가 되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침략도 하고 침략도 당하고 하는 거지. 고구려가 중국하고 전쟁을 한 것이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야. 왜 대국인 중국을 침범하느냐. 이게 김부식의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이 삼국사기라는 책이 소중하죠. 그 책이 없으면 우리 역사가 전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삼국사기 속에서는 이 사대주의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 세조 3년인 1457년, 예종 1년인 1469년, 같은 해예요. 성종 즉위년인 1469년, 요 12월 달이고, 요건 이제 앞이에요. 이 고조선 비사, 요 신지 비사고, 대변설, 조대기, 삼성밀기, 이 조대기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조대기라는 책이. 이 조대기라는 책이 환단고기에서 제일 많이 인용이 되는데, 조대기는 우리나라에서 쓴 역사서가 아니에요. 조대기는 어디에서 쓴 책이에요? 대진국에서 쓴 책이에요. 대진국에서 쓴 책인데, 이 대진국의 마지막 왕자 대광현이 무리를 이끌고 고려에 귀순을 하잖아요. 그때 가지고 온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고려 때 서운관에서 전해 내려오다가 저 책을 보고서 청평 이명이 진영유기를 썼고 그 진영유기를 보고서 북의 노인이 그 규원사화라는 책을 쓰게 돼요. 이제 그게 조대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대기라는 말을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이 조대기는 여러분들이 삼국유사의 고조선 쪼가 나오잖아요. 그게 조대기 내용이에요. 저도 저 내용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그래서 제가 그 논문도 쓴 것이 있는데 삼국유사의 고조선 쪼와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조대기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국유사의 고조선 쪼는 그 조대기에 있는 내용이다. 뭐 이런 것도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책들을 삼성밀기, 요 삼성밀기의 저자도 여기 나와요. 삼성밀기의 저자는 그 표은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등의 역사서를 수고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닉자, 감추는 자가 있으면은 처참하겠다. 목을 베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순수 역사를 기록하고 있던 책들인데 조선시대 때는 이 사대주의 유학자들이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서를 전부 거두어들여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외독이라는 것은 이제 식민주의 사관인데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자 이 일본 총독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인데 이 제등실은 이 교육시책을 발표하는데 문화정책을 표방하면서 교육시책을 발표해요.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 무능,
악행 등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의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조선의 청소년들이 그 부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그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고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때의 일본 사적, 일본 인물, 일본 문화를 소개하면 그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해서 이제 조선사, 우리 역사를 이제 왜곡을 하고 일본 역사를 과장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식민사관의 특징을 보면은 상고사를 부정하고 국조를 부정해요. 특히 단군을 부정을 하죠. 그리고 반도사관, 이 조선민족은 한반도에서만 살아왔던 민족이다. 이렇게 반도사관을 주입하고 이 대진국을 역사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조선 우리 민족은 주인도 없고 뿌리도 없는 이 전국시대의 유랑민으로서 한나라의 식민지, 한사군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나라다. 반도 안에서 움츠린 채 길을 펴지 못했던 약소국이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분열하고 민족 상잔의 만국근성을 가진 이 민족으로 스스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추진력이 없는 이 정체된 사회 속에서 살아온 미개민족인데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정당하다. 우리 문화민족인 일본이 지배해서 그 문화를 전수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그 사관이 식민주의 사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인데요.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으로서 그러니까 일제가 패망할 때 조선 총독이에요. 1945년 9월 8일 서울에 진주한 미군 사령관 하지중장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주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까운 그의 통찰력에 놀라울 뿐이다.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우리는 패배했지만 한국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한국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한국민에게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근 100년이 다 되도록 이 식민사학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이 사람의 그 통찰력이 대단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양독이라는 것은 이제 실증주의 사관인데요. 이게 이제 3독의 폐하인데 중독, 외독, 양독, 사대주의 사관, 식민주의 사관, 그리고 이제 실증주의 사관인데 이 실증주의라는 것은 뭘 나와야지 믿는다는 거예요. 해방 후 서양 학문의 영향으로 이룩된 사학. 지금의 강단 사학자들은 문헌은 믿지 않고 유물이 발굴돼야 역사로 인정하는 이 고고학을 위주로 한 이제 실증주의를 채택하는데 이것은 양독은 중독과 외독의 왜곡된 역사관을 계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강단 사학자들인데 상고사를 부정하고 국조를 부정하고 이 강역을 축소하고 식민사관을 계승하고 사대주의 사관을 계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드디어 이 환단고기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단고기는 오권의 서적을 1911년에 해학 이기 선생의 제자 운초계연수가 합편을 했어요. 자, 해학 이기라는 사람은 매천 황현이 아주 극찬한 호남의 대문장가이면서 이 사람은 뭐 행동하는 애국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나라가 일제에게 넘어가니까 비분강개한 나머지 자결을 했어요. 1909년 7월 13일 날 서울의 여관방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단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단학회를 만들어가지고 2대 회장이 운초계연수고
이유립 선생이 6대 회장인데 그분들이 환단고기를 계승합니다. 환단고기를 계승하고 한 단학교 회원이 한 5만여 명 됐는데 전부 그들이 독립운동에 투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의 역사관을 전해준 이제 최초의 인물, 이분이 이제 해학 이기 선생이고, 운초 계연수 선생은 제자예요. 이기 선생보다 16살이 아래인데 이기의 제자예요.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를 밝힌 이 5권의 책을 합본해서 환단곡이라고 1911년에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판 비용은 나르는 호랑이, 이 홍범도 장군, 그리고 송암 오동진 장군, 홍범도 오동진 두 분이 자금을 대어가지고 환단곡이 이제 목판본 30권을 요령성 관전연 홍성납자에서 환단곡이 목판본 새기는 거예요.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30권을 최초로 이제 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환단곡이라는 책을 보면은 당대의 석학들이 써요. 안암노라는 사람이 삼성기 상을 씁니다. 물론 상하는 후에 붙인 말이에요. 삼성기를 써요. 근데 이 안암노라는 사람은 신라시대의 도승으로 수나라에 유학을 하고 수나라 임금 수문제를 직접 만나고 선덕여와 함께 황룡사 구충탑의 건립을 주장했던 대단한 스님이에요. 불교를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교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동중이라는 사람은 고려 말기의 사람인데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은 누군지. 그래서 지금은 이 원천석이라는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단군세기를 쓴 행촌 이암, 그다음에 북부여기를 쓴 범장, 그다음에 이제 태백일사를 쓴 이맥, 이렇게 해서 이 5권의 책, 그리고 총 13권이에요. 13권. 요것이 8권이고 요것이 2권이에요. 그래서 총 5종 13권의 역사서가 합편된 것이 환단곡입니다. 이게 행촌 이암이라는 분은 1297년에서 1364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고려 말에 공민왕 때 문화시중을 역임했고 단군세기라는 이것을 강화도에서 본인이 집필을 합니다. 집필을 하고 한 6개월 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행촌 이암이라는 분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환단고기를 이제 후세에 전하신 분이 이 하남당 이유립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유립이라는 분은 이 커바란이라는 잡지를 1965년부터 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강단사학자들이 환단고기는 위서다. 환단고기는 위서다. 이렇게 이제 망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세계 환단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그들하고 논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강단사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내용, 강단사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을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증명을 하면은 환단고기가 진서라는 것을 인정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환단고기 진서고라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 논문에 있던 내용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서거정이 지은 동국통감에 보면은 단군의 고조선의 영년이 1048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강단사학자들은 전혀 해석을 못해요. 이게 1048년이 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삼국유사를 보면은 단군의 수명이라 그랬어요. 1908년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역사서를 보면은 단군의 나이가 1048세다. 단군의 영년이 1048년이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1048이라는 얘기가 이것이 뭐냐 하면은 환단고기를 보면은 고조선의 제1왕조, 우리가 이걸 송하강 아사달 시대라고 하는데 요 하얼빈에 도읍을 했던 때예요. 요것이 초대 단군부터 21대 소태 단군 때까지인데 이게 1048년이에요. 그러니까 제1왕조 시대를 얘기해요. 제2왕조는 백악산 아사달 시대인데 22대 색불루부터 43세 물리단군 때까지인데 이게 860년이에요. 뭐 연도도 정확히 다 나와요.
뒤에 한번 다시 나올 거예요. 이게 860년이에요. 그럼 요걸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1908년이에요. 그러니까 1908년, 삼국유사의 1908이라는 것은 단군조선의 제1왕조와 제2왕조의 영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역사서에 나오는 저런 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야, 환단고기만이 저걸 풀 수가 있어요. 어떤 책도 저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때는 이제 제1왕조 시대는 삼한이라 그랬어요. 제2왕조는 삼조선, 제3왕조는 대부여라 그랬어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대부여. 부여가 8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8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부여가 무슨 부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25사에 나오는 부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서부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서부여에 대한 얘기인데 강단사학자들은 부여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무슨 부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단군조선의 마지막 188년을 대부여라 그랬어요. 전부 합치면 이게 단군조선은 2096년입니다. 이 1915년에 충청북도 중원군, 지금의 충주시죠. 충주시 바로 옆에 노은면에서 요 금동 석가불이 발견됐어요. 금동 석가불이. 그게 이제 앞면이고 뒷면에 글자가 있어요. 금동 석가불이 광배에 건흥 5년 세제병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건흥 5년은 당연히 연호일 거고 세제병진은 이것을 만들었던 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 대한 해답을 내려줍니다. 건흥 5년 세제병진. 자, 여기서 이제 환단고기에서 건흥은 고구려 20대 장수열제의 연호라고 나오는데 이제 416년인데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대한민국 당시에 이제 일본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논문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일본 학자는 이거는 596년. 이제 병진년을 따지니까 416년도 병진년, 476년도 병진년, 536년도 병진년, 596년도 병진년이에요. 60년마다 돌아가니까 아, 이건 596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 학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김원룡이라는 사람은 이거 536년에 신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불상의 최고의 권위자 동국대학의 문명대 교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596년에 신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딱 보면은 건흥이라는 것이 환단고기를 보면 장수열제의 연호라고 나옵니다. 연호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즉위년 칭원법. 그 즉위하는 해를 원년으로 따지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즉위년 칭원법을 써요. 그런데 고려 조선은 유년 칭원법. 그 다음 해를 원년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1418년에 임금이 되었다. 그러면은 원년은 1419년이 원년이에요. 그런데 장수열제가 광개토열제 아들 아닙니까? 광개토열제가 412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412년에 임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년이에요. 그래서 412년이 원년이기 때문에 413년이 2년이 되고 414년이 3년, 415년이 4년, 416년이 5년이에요. 그리고 건흥 5년인데 세제병진이라 그랬잖아요. 병진년이에요.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것은 416년에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냥 해답이 나와. 그냥. 그런데 강단사학자들 보면 소설 써 소설. 그래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점수 받아가지고 진급해요. 엉터리 얘기. 저도 환단고기를 보면서 저도 놀라는 거예요. 환단고기라는 책이 너무너무 위대한 책이다. 근데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단고기라는 것은.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1923년에 중국의 낙양 북쪽 북망산이라는 게 무덤 쓰는 데 아닙니까? 출토된 이 천남생, 요거 이제 생천자인데 천남생의 묘지명에 연개소문의 아버지가 태조고 연개소문의 할아버지가 자유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연개소문의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남생, 남건, 남산. 그러니까 이제 연개소문이 죽은 뒤에 맏아들인 남생이 대망리지가 됐어요. 근데 지방 순찰을 갔는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남건과 남산이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남생의 아들을 죽이고 남생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남생이라는 연개소문 마다들이 당나라에 투항을 해가지고 당나라군을 이끌고 와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매국노예요. 남생이라는 인물이. 근데 이제 남생이 그럼 중국 가서 뭐 대우를 잘 받았을 거 아니에요. 46살에 죽어요. 46살에 죽으니까 아니 뭐 당나라에서 이제 그 비석을 세워줄 거 아닙니까? 그 비석에 근데 이제 그 연남생인데 여기 첫남생으로 쓴 이유는 당나라의 건국자가 당고조 이연 아닙니까? 이 못년자를 못 써. 못년자를 못 써가지고 샘천자로 바꿔서 첫남생인데 이 연남생이 첫남생이에요. 그러면 쓰다 보면은 이 연남생의 아버지는 연개소문이고 할아버지는 연태조고 그리고 증조할아버지는 연자유다. 이렇게 이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 연개소문의 아버지는 연태조고 할아버지는 연자유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연개소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기록이 아무데도 나오질 않아요.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아무데도 안 나오고 첫남생 묘지명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연개소문의 이 조대기를 인용해가지고 이 환단고기는 이 조대기를 인용해가지고 연개소문의 아버지는 태조고 할아버지가 자유고 증조 할아버지가 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첫남생 묘지명에는 연개소문, 연태조, 연자유까지 나오는데 환단고기는 연광까지 나와요. 그 증조 할아버지죠. 연개소문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1980년대에 나오는 환단고기에는 말이야 첫남생 묘지명을 본떠다가 연개소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록을 했다. 자, 그 위서라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지. 연개소문의 증조 할아버지 광까지를 썼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면은 이 환단고기가 첫남생 묘지명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이건 1911년에 나온 책인데, 그리고 이맥이 1520년에 쓴 책이거든요. 태백일사라는 책은 1520년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환단고기에.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의서가 아닙니다, 이건. 환단고기는 믿을 수 있는 책이에요. 자, 광개토대왕 비문에 이 광개토 열제가 요거는 전으로, 환으로 읽기도 하고 전으로 읽기도 하고 그래요. 전지 17세손 국강상 광개토원 토왕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은 17세손에 이르렀다, 이거 광개토대왕이. 그런데 고구려의 건국자는 고주몽 성제 아닙니까? 그러면 광개토대왕은 19대왕이에요. 19대왕. 19대 왕인데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걸로 딱 따지면 13세손이에요. 13세손. 그러니까 17세손이라는 것이 안 풀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 논문 쓸 때 보니까 한국의 학자들, 일본의 학자들, 북한의 학자들, 중국의 학자들이 이 17세손 문제에 대해서 논문 100편 이상을 썼어요. 100편 이상을 썼는데 다 소설이야, 그거 다. 다 엉터리 얘기예요. 환단고기를 딱 보면 말이에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 고주몽으로부터 광개토대왕까지가 13세손이에요. 그런데 고주몽으로부터 이 북부의 건국자 해모수까지가 4세손이에요. 그래서 요 4와 3을 더하면 17세손인데 그럼 해모수는 북부의 건국자인데 고구려는 말이에요. 고구려는 해모수의 고향이 고구려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려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주몽 성제는 고구려를 건국하고 해모수를 태조로 봉했다. 태조로 봉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우리가 고주몽 성제가 나라를 건국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구려 시대 때 사람들은 실제로 고구려의 시조는 해모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모수부터 따지면 17세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강단사학자, 일본의 학자, 북한의 학자, 중국의 학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환단고기만이 17세손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그 강단사학자들은 자기들의 그
업적이 다 무너지거든. 환단고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아니 위서가 어디 있습니까? 책을 봐서 거기에 취할 내용이 있으면 취하고 버릴 내용이 있으면 버리면 그만이지. 이걸 도매금으로 그냥 위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학자로서의 학문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북한의 단군능. 제가 이 북한의 단군능은 제가 교환교수로 1993년에 심양에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이 단군능이 1993년에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1994년에 무지하게 더웠어요. 1994년에 북한에서 복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단군능 얘기를 하니까 한군의 강단사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 북한에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거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단군능이 어디냐? 평양에서 동쪽으로 가면 거기가 강동군이에요. 대동강의 동쪽이란 말이에요. 강동군. 옛날엔 송양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데 조선시대 때 강동군에 단군능이 있다는 기록이 10군데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조선시대에 동국여지 승남이라든가 숙종실록이라든가 영조실록이라든가 제가 그 논문에 다 써놨거든요. 정조실록이라든가 유영원의 여지지라든가 또 다음에 허목의 그 동사라든가 미수기연이라든가 연려실 기술이라든가 평양 동쪽 강동군에 단군의 무덤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게 조선시대 기록에 10군데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빙어 현진건도 자기가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옥고를 치른 뒤에 단군 성적 순례를 다녀요. 근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북한의 단군능을 가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서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건 1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이건 단군능이다 이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내려왔는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5세 단군 구울이 기원전 2084년에 구울 단군께서 이 풍류강을 지나요. 풍류강이 이제 비유강인데 송양에 이르러, 이거 강동군이에요. 이르러 돌아가시니 대박산에 장례를 지냈다. 대박산은 크게 밝은 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단군능이 있는 그 강동군의 그 산을 대박산이라고 지금도 불러요. 지금도 대박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북한에서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북한도 환단고기를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5세 단군 구울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구울 단군이 하얼빈에 계시다가 남쪽 평양에 이게 순행을 왔어요. 순행을 왔다 거기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다시 운구를 해서 하얼빈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강동군 거기다가 무덤을 썼던 겁니다. 이렇게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8조근법이 전부 기술되어 있어요. 저도 그 8조근법은 그 한서 지리지에 있는데 3조밖에 없었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그랬어요. 야, 8조근법이라고 8조문인데 다 나머지 5조문은 무슨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해했던 기억이 나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환단고기에 보면은 자, 전부 나와요. 제1조는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2조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3조 도둑질한 자 중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그 집의 종으로 삽니다. 4조가 중요하죠.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교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 소도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신교인데 성스러운 땅이에요. 거기선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는 장소예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뭐를 세워요? 솥대를 세우죠, 솥대. 그 솥대를 동해안 지방에서는 그걸 진또백이라 그래요. 솥대를. 그 옆에는 이제 경당이라는 학교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사실은 전부 윤리와 이 도덕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고조선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윤리와 도덕이 중시되던 사회였다. 또 종교가 중시되던 사회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는 한민족의 이 9,000년 역사의 국통맥을 전해줘요. 삼신의 그 삼수 원리로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이에요. 조상님께 제사 때 술을 올려도 3잔, 벌주를 마셔도 3배, 3잔을 마시고 전부 3인데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삼성조 시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그리고 이제 고려조선,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의 나라가 우리나라는 진행돼 왔어요. 환단고기는 환국본기, 신시본기, 뭐 단군세기 또는 삼한관경본기, 북부여기, 고구려국본기, 대진국본기, 고려국본기. 환단고기는 이 국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국통.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지만 국통이란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어느 나라까지 지금 진행되어 왔느냐. 이 국통입니다. 자, 이 홍산문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중국의 그 만리장성 바깥에 동북 쪽에서 인류의 어떤 고대사를, 시원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엄청난 유물과 유적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걸 홍산문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홍산문화는 우리의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시대의 유적이에요. 중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동북공정에 의해서 이제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어가지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전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뭐 김치도 중국 거다, 뭐 한복도 중국 거다.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게 계획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중국 선전 공정이라는 것이 지금 그 시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국의 그 것을 세상에 알린다. 그런 차원에서 알리다 보니까 막 왜곡시켜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 서론이었고요. 이제 우리 민족의 9,000년의 역사와 국통맥인데요. 자, 환국이라는 것이 기원전 7197년에서 3897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9218년인데 여기 7197년에서 2021년을 더하면은 이제 9218년이 돼요. 근데 저도 놀랬어요. 여러분들, 환국 기원 9218년 아니에요? 그러면 9218년이 60갑자로 무슨 해가 될 것 같아요? 갑자년이에요. 아, 저도 놀랐어요. 저도 따져보고서. 환국 기원, 기원전은 7197년이고 지금 9218년인데 그 환국이 건국된 그 해가 갑자년이에요. 갑자년. 그래서 7명의 환인 3301년이 있었고요. 환국은 무병장수를 누린 황금시대예요. 이때는 역사가 굉장히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누구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7명의 환인이 있었는데 3301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환인 한 명이 한 450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멘붕이 와요, 여기서. 아니, 그럼 사람이 그만 한 400년, 500년을 살았다는 거냐? 내가 이제 군부대 가서 이 강의를 했어요. 나를 이제 데리고 갔던 사람이 그래. 교수님, 그런 얘기 하면 저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줘. 어떻게. 그 당시에는요, 오래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오래 살았고, 병이 없었고, 장수 시대였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치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야, 이거 7명 환희는 7개의 왕조가 있었다는 거다. 7개의 왕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 환국은 삼국 유사의 고조선조를 보더라도 석유 환국이다 해서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근데 이제 남북이 5만리, 동서 2만리의 12환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제 강단사학자들이 남북이 5만리, 동서 2만리, 그 당시에 무슨 측량기구가 있어가지고 뭐 5만리, 2만리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무식해서 그래요. 중국 25사의 진서 사이전을 보면은 리를 따지는 방법이 나와요. 옛날 사람들이 말을 타고서
말을 타고 하루를 가잖아요. 그게 백리예요. 100일을 가면 만리예요. 그러니까 2만리라면 200일을 가는 거리예요. 말을 타고서 천천히 200일을 가는 거리예요. 5만리 말을 타고서 500일을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서 하루를 가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직선거리도 아니고 꼬불꼬불 하면 꼬불꼬불한 대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걸 마행리라 그래요. 말을 타고서 가는 거리예요. 네. 그렇게 해서 따졌던 겁니다. 2만리, 5만리라는 것은. 자, 이 환국에 이제 이주민들이 건설한 이제 수메르 문명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이 환국이 여기에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기원전 한 5,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 이 수메르 문명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12환국 중에 수메르국과 우르국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해서 이제 수메르 문명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수메르 문명을 인류 문명의 뿌리로 여기거든요.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샤무엘 로아 크레머라는 교수는 히스토리 비긴스의 수메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수메르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수메르 문명을 건설한 주인공들이 우리 12환국의 수밀리국 사람들과 우르국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밀리국 사람들과 수메르 사람들과 우리의 어떤 친연성, 연관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메르 문화와 우리 문화와 수메르 문화의 유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메르 창세 신화에 보면은 이 후두골, 뒤통수가 평평한 검은 머리의 인종이었다. 블랙 헤드드 피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메르와 한국어는 동일한 이 교차어예요. 이 교차어라는 것은 나는, 나에다가 는을 붙이죠. 당신에다 을을 붙이죠. 이렇게 체언에다가 이 토씨를 붙여가지고 말을 만드는 것을 그걸 교차어다, 부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그 교차어, 부차어였고요. 같은 단어가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 뭐 사람, 아우, 달, 북 등이 동일하다 그래요. 60진법은 갑자을축 병인종묘해서 임술계획까지 그게 60진법이거든요. 60갑자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음력이 아니라 태양력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결혼 전 함을 지는 풍속도 우리와 비슷했고, 수메르 왕들은 상투를 틀었고, 상투를 튼 민족은 우리 민족이에요. 씨름을 하는 풍속이 있었다. 씨름을 하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이것은 씨름하는 두 사람 모양의 향로인데,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인 기원전 2400년경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의 닌투 신전에서 출품된 향로인데 이 밑에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 씨름을 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메르 문명은 이 서양 사람들이 인류 최고의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수메르 문명을 건설한 주인공들이 우리 환국의 이주민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쪽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북아메리카는 인디언이 있었고 남아메리카는 인디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배재대학교 서반학과의 손성태 교수예요. 손성태하고 나하고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자기가 그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뭐 멕시코 가서 연구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갔다 와서 뭐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멕시코 원주민 언어에 그 다마티니, 이것은 다 맞히는 니, 점쟁이를 얘기하고 다 기려, 다 그려, 내 집 똑같고 나그다조다 하면 난 그것이 좋다 해서 멕시코 원주민의 그 언어와 우리 언어가 아주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베링 해협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뭐 이건 이제 환국 시대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환국 그 뒤에 뭐 고구려, 대진국 계속 이제 넘어갔겠죠. 그래서 걔가 그 KBS에 나와가지고 몇 번 같은 촬영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걔들은 우린 토끼라고 그러는데 걔들은 토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토끼를. 멕시코 원주민들이 아주 우리 언어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강단사학계에서는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뭐 인정을 안 하거든요. 부여 이런 것들 잘 모르고. 그런데 우리 임시정부 기록을 보면은 임시정부 수립 제23주년 요게 3.1절 선언인데 1942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삼한 삼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을 거쳐 민족의 광채를 보존하며 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최초의 나라가 이 환국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달국인데요. 이 3897년에서부터 배달국 건국이거든요. 2333년. 그런데요, 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기원전 3897년. 그러면 저기다가 2021년을 더하면은 뭐 9218년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때가 60갑자로 뭔가? 자, 환국이 건국될 때가 갑자년이라 그랬잖아요. 배달국이 건국될 때도 갑자년이에요. 아, 저도 그거 보면서 소름 끼쳤어요. 환국도 갑자년에 시작을 하고 배달국도 갑자년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배달의 후손인데 환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이제 기후가 변화하여 환웅천왕이 풍백우사 운사와 이 문명 개척단 3,000명을 거느리고 백두산에 오시어 배달국을 여시고 신실을 여셨어요. 원주민이 호족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주한 민족이 웅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주해온 민족이 이제 환웅족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주한 문명족인 환웅족이 웅족과 호족을 교화하는데 호족은 그 교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웅족은 받아들여가지고 이 웅족과 환족이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의 이 배달결례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단군 신화로 왜곡을 해가지고 무슨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뭐 그렇게 이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웅족과 호족이라 그랬어요. 웅호이족. 그러니까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두 개의 부족 또는 웅여호 양가, 웅족과 호족의 양가다 해서 웅과 호라는 것이 곰과 호랑이가 이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웅족과 호족이에요. 그걸 곰과 호랑이라고 해석하면 정말 곰처럼 미련한 그 해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고조선이라는 것이 이제 기원전 2333년인데 요거는 갑자년은 아니고요. 무진년이에요. 갑자을즉 병인종묘 무진. 88 올림픽이 무진년에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88 올림픽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개국한 것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이다. 뭐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88 올림픽을 보면서 그때가 이제 무진년이었어요. 88 올림픽이 열리던 해가 이제 무진년에 고조선은 건국이 됩니다. 자, 이것은 왕침이 쓴 위서인데 47대 단군이 있었고 2096년이 있었어요. 배달국은 18명의 환웅이 있었고 1565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국 3301년, 배달국 1565년, 단군 2096년 하면은 6960년이에요. 40년 빠지는 7000년이에요.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 우리는 그 7000년의 역사를 배워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이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삼국유사 고조선서에 있는 얘기예요. 위서의 운, 이거 왕침이 쓴 위서인데 저 삼국시대에 위나라, 조나라, 오나라, 총나라 그때예요. 내왕 이천제, 자 과거 2000년 전에 유 단군왕검이 계셔가지고 입도 아사달, 도읍을 아사달에 세우시고 개국 나라를 열어 호조선 하시니 여고동시라. 이건 욘님금 요자예요. 욘님금과 동시대다. 이제 고려의 제3대 임금이 정종인데 정종의 이름이 욘님금 요자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요자를 못 써요. 그래서 그거를 휘해가지고 고자로 대신 썼던 겁니다. 욘님금과 동시대다. 환단고기를 보면은 24년 차이가 나요. 욘님금 25년이 단군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24년 먼저 욘님금이 임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단군이 임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내용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단군을 무슨 신환이 뭐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전혀 옳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단군 시대 때는 삼한관경제를 썼어요. 삼한관경제. 그래서 대단군은 요 진안에 계셨어요. 여기. 그 다음에 부단군 둘을 둬서 한반도에는 마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북경까지는 요 번안, 여기 저 산동성, 여긴 번안이 있었어요. 번안. 그래서 이 삼한관경제를 썼어요. 삼한관경제. 그래서 이건 천지인의 원리에 의해서 삼신의 원리에 의해서 이 천일신은 조화신으로서 평양에 도읍을 했고 마한이라 그러고 그리고 지일신은 교화신인데 번안이라 그랬고 하북성 당산시 저 지진 크게 일어났던 거기고요. 이는 태일신인데 치화신 진안 요건 하얼빈에 도읍을 했어요. 근데 요거 인을 인일신이라고 하지 않고 요 태일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것은 천지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단군은 진안에 있었어요. 천도 아니고 마한도 아니고 번안도 아닌 그 진안에 있었다는 것은 인간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그 천부경을 알아야만이 이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부경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천일지의 인삼이에요. 하늘은 하나고 땅은 둘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은 셋이다. 그러면 우리 환인환웅 단군은 환인은 하늘, 환웅은 땅, 그다음에 이제 단군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천일신, 지일신, 인일신을 대행한 거예요. 아, 저는 그거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환국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배달국은 둘이에요. 배달국은 초기 배달국이 있었고 14대 청구국이 있었어요. 치우천왕이. 그리고 단군조선은 삼한관경제를 썼고 세 개의 조선이 있었어요. 세 개의 왕조가 있었어요. 요것이 천일지 인삼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 진조선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수도를 3번 옮기죠. 그래서 제1왕조는 송화강 아사달 시대 단군왕건부터 기원전 2333년부터 21대 소태단군 1286년까지 1048년까지 여기 하얼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왕조는 백악산 아사달 시대 색불로 단군부터 43세 물리단군 때까지 기원전 1285년에서 426년까지 요게 장춘시 눌견 요게 860년 그 다음에 44세 구물단군부터 47세 고열가 단군 때까지 여기 개원 장단경 아사달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고조선이 전부 만주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뭐 평양에다 갖다 놓고 구월산에 갖다 놓고 문화연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조선시대의 그 학자들이 이걸 전부 이렇게 몰라가지고 왜곡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북부여 시대는 열국인데요. 지금 부여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부여는 단군 기원전 239년 임술년에 해모수라는 분이 북부여를 세워요. 왜? 남쪽에 대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그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를 그 제3왕조를 대부여라고 이름을 고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북부여라 그랬어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해모수부터 4세까지 내려오는데 4세 고우루 단군 때인데 이 고우루 단군 때 한무제가 침범을 합니다. 근데 관군이 한무제를 막아내질 못해요. 고두막한이라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한무제 군대를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힘이 세죠. 세지니까 고우루 단군 보고 내가 이제 천자가 될 테니까 당신은 내려가시오. 그러니까 빌어가지고 그럼 날 재혼화 시켜주시오. 해서 제후로 강등이 돼요. 그 간 것이 동부여예요. 그 동부여고 여기 이제 이 동부여고요. 요게 이제 86년에 그런 기원전 86년. 그다음에 이 고두막한이 그래서 이제 이 북부여에 그래서 이 후기 북부여라 그래요. 후기 북부여. 고두막한이 86년부터 이제 60년까지 있다가
즉 그 아들이 고무서 단군이에요. 고무서 단군 2년인데 이 고무서 단군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소선호예요. 그 소선호의 남편이 고주몽이에요. 그래서 사위로서 이 북부여의 실대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주몽이라는 사람은 이제 북부여를 계승을 하죠. 그래서 이 북부여라는 것이 기원전 239년부터 58년까지 182년 플러스 1을 한 거죠. 182년인데 북부여 역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조선에서 고구려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에 해당돼요. 지금 우리는 이 고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군조선과 고구려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이 182년 동안 지속되었던 북부여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만이라는 것은, 위만은 이 북부여의 이 변방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위만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여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북부여는 여기 있었고, 여기 위만인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르니까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그 잘못된 역사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안정복은 정신이 그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위만조선 하는데 나도 위만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위만왕조다, 위만정권이다. 저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위만이라는 것이 기원전 이제 194년에 그 준왕을 찬탈을 해가지고 위만 왕조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108년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복은 위만은 이 나라를 찬탈한 도적놈이다, 찬적이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위만은 한 명의 강도에 불과하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위만 정권은 우리의 변강 침략사로 다루어야 한다.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무슨 위만 조선이니 말이야, 이런 것은 전부 이게 엉터리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자, 기원전 58년부터 668년까지요. 오국시대, 고구려, 동부여, 백제, 신라, 사국시대. 우리는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삼국시대라고만 공부를 배워왔는데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아니, 가야라는 것이 AD 42년에 건국해서 AD 562년에 망하잖아요. 520년 동안 나라가 진행됐잖아요. 근데 사국시대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 역사서에서 교과서부터 삼국과 가야. 잘못된 거예요. 사국시대라고 써야 됩니다. 이제 가야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인데, 삼국시대는 100년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대가야가 562년에 망하거든요. 고령에 있는 대가야가. 그리고 백제가 660년에 망하니까 삼국시대는 100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터키. 여러분들 터키라는 나라 들어봤잖아요? 이 돌고래 후예요. 우리와 형제의 나라입니다. 진짜 형제의 나라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돌골 시대 때 톤유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톤유쿠가 만든 문자로 생긴 이 오논강은 몽골에 있어요. 오논강의 비문을 1893년에 덴마크의 언어학자 톰센이 현대 터키어로 해독하여 터키의 기원과 고구려와의 관계가 밝혀졌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터키의 중위 교과서에 코리아와 우리 민족은 먼 옛날 중앙아시아에서 형제로 함께 살았다. 고구려가 지배할 때 돌골족이 그 기층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 돌골이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 기층 민족이 돼요. 그러니까 둘이 형제야. 그러니까 고구려와 돌골은 뗄 수가 없어. 이제 그런 관계가 비석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서남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셀주크 터키를 이루고 오스만 투르크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왔어요. 지금 터키를 건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톰센이라는 사람이 그 비석을 해석해가지고 그 터키의 원뿌리가 돌골이라는 걸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교과서에 코리아, 한국과 고구려의 후손인 코리아와 우리는 형제의 나라였다. 그래가지고 6.25가 터졌을 때 터키의 중고등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형제의 나라가 환란에 처해 있는데 왜 군대를 파견하지 않느냐. 그래서 터키에서 군대를 4번째로가 많이 파견했어요. 미국, 영국, 카나다, 그 다음에 아마 터키일 거예요. 이렇게 많이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정말로 이렇게 말로써 형제의 나라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터키와 우리는 정말 그 형제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돌골족의 후손이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스탄이라는 나라를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강성이 지금 독립운동 하려고 그러잖아요. 동투르키스탄이에요. 동투르키스탄. 그 다음에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스탄이라는 나라들이 거의 혼혈이 됐지만 그들이 그 돌골족의 피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네. 그것이 우리 고구려와 형제로 지내던 돌골족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진국, 저는 발해라는 말을 안 써요. 발해라는 것은 중국의 측천무가 대조영을 발해 군왕에 봉해줘요. 근데 대조영이 가서 무릎 꿇고 받은 것도 아니고, 지 멋대로 그냥 발해라고 발해 군왕에 봉해줬을 뿐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지들 역사서에 전부 발해 쓰거든요. 대진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리를 대진이라고 썼어요. 대진. 자, 고려조서 대한민국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국통의 중요성, 국은 인통일입하고 나라라는 것은 국통을 통해서 확립이 되고 백성들은 인통일입이라 흥이라 국통으로 인해서 흥하겠다. 이게 단군세기 서문에 있는데 이 국통을 바로 세우는 것이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우리의 국통,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고구려, 대진국, 그 다음에 고려조선, 이 대한민국까지 우리나라는 9번의 이 국통을 계승해 왔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민족의 이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인데요.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념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한 이념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이 그냥 인간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천지에서 부여받은 광명한 것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태일인간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환단고기를 봐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것은 환인천재가 환웅천왕에게 이 태백산으로 파견하시면서 홍익인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의 광명을 열어줘서 아주 쉬운 말로 전부 도통을 시켜줘야 한다. 인간의 근극의 이상을 성취시켜줘야 된다는 게 홍익인간이에요. 그리고 제세이와 죽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다스리고 교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명개천, 마음의 광명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9개의 국호가 전부 광명입니다. 최초의 나라 환국이라는 것은 한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방에서 밤에 나갔더니 하늘에 해가 달이 떠가지고 환하더라. 환하게 밝아오더라. 이 광명의 나라란 뜻이에요. 환국은. 배달이라는 것은 박달의 뜻이 변한 거예요. 박달이라는 것은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박달, 달이라는 건 땅의 뜻이에요. 우리가 양지 바른 곳을 양달, 그늘진 곳은 음달, 기울어진 곳을 비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달은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 백두산을 얘기해요. 백두산은 이 지구에서 가장 태양이 먼저 비추는 땅입니다. 제가 백두산을 갔더니 해맞이를 해야 된대요. 몇 시에 갑니까? 한 3시에 일어나야 된대요. 2시, 3시에. 제일, 우리나라가 가장 극동에 위치해 있고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 백두산을 얘기했던 거죠. 조선은 뭐 관경의 뜻이지만 조일선명, 아침에 태양이 선명하게 빛난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 고대광명, 높고 크고 빛나고 화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여라는 것은 불의 뜻이에요. 광명. 또는 먼동이 뿌옇게 밝아온다. 부여. 그 다음에 대진국, 진은 동방진자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장소. 그
그다음에 고려조선, 대한민국. 뭐 대한민국은 한은 30여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하지만 광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국호가 9번 바뀌었는데 전부 광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한민족은 반드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천지에서 부여받은 이 천지의 광명한 내 마음을 밝혀가지고 홍익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명도 복희. 제가 이 중국의 복희도 촬영을 갔다 왔는데 복희라는 한자가 한 30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복희 씨는 문명의 아버지거든요. 저는 문명의 아버지는 태호 복희 씨, 문명의 어머니는 염제 신동 씨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복희가 뭘까?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 복희는 복은 박달한 뜻 아니야? 희라는 건 해 아니야? 이 밝은 해, 밝은 태양,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희는 왜냐하면 복희라는 중국의 글자가 30여 가지가 넘어요. 그럼 이걸 음찰한 거거든, 우리말을. 그래서 복희는 밝은 해의 뜻이고, 뭐 해모수, 해자도 태양이라는 뜻이고, 뭐 태백산도 아주 밝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빛의 삼원색이 빨강, 파랑, 초록이에요. 이게 빨강, 파랑, 초록을 합치면은 뭐가 돼? 백색이 돼요. 그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흰 옷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 광명을 숭상해서 해맞이, 달맞이 풍속이 있어요. 아침이면 동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에 절을 하고, 일이 시생하는 것에 절하고, 또 저녁에는 서천에 가서 달이 떠오르면 달맞이라면서 절을 했다 하는 것이 환단곡에 나옵니다. 자, 결론인데요. 왜곡된 역사교육. 이 역사교육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혼을 불어넣어 애국애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후세들의 길을 펴주고 자부심을 불어넣어주는 역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역사 없는 민족과 진배 없습니다. 엄하게 기르되 기는 죽이지 말라는 속담이 있지만 지금의 역사교육은 학생들과 우리 민족의 길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볼까요? 이게 우리 배우는 교과서예요. 한국사는 아시아 대륙의 한 끝에 붙어있는 조그만 반도의 역사다. 왜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반도입니까? 우리 민족은 시베리아, 바이카로, 만주, 몽골 거기를 다 지배하던 위대한 민족인데 이런 그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반도의 역사, 이기백저 한국사실론. 우리 결해가 처음 어디 살았는지 분명치 않나? 단군 신하가 말하는 고조선이 대동강 평양 근처에 세워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엉터리. 고조선이 하얼빈에 처음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저격을 하얼빈에서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장소가 니네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했던 장소다. 그걸 우리 민족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저는 그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저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동강변에 설치된 한사군은 원시적 국가 형태. 이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한사군은 한나라의 한 군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군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행정구역이지. 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무식해요. 무슨 원시적 국가 형태? 한민족은 한나라의 식민지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고대 국가의 기틀을 받는 변칙적 과정을 한사군을 일제 식민사학에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강단사학자들이 한사군이라는 것은 그 장소를 한무제가 차지하고서 거기다가 행정구역으로 군현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군현을. 그게 무슨 나라도 아니에요. 그것은 한나라의 한 행정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26년 만에 임둔과 진번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낙랑과 그 뒤에 이제 대방이 세워져가지고 그 뒤에 고구려 때 다 병합이 되는데 지금은 낙랑과 대방을 전부 평양 밑에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 타운터리 얘기입니다. 그런 건. 이
한국사는 반도의 태반을 한족에게 빼앗김으로써 상고에 있어 외래족에게 굴복하는 선례를 남겼다. 다 엉터리 얘기. 이렇게 사람 기를 죽이는 역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노예 역사의 교육은 노예 국민을 만든다 라고 하였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고 무정신의 민족은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의식이 강한 사람이 애국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단재 신채호의 역사와 애국심이라는 거 문장이 길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많이 외우고 다녔어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동포의 눈에 애국이라는 글자가 배회하게 할 것이냐, 오직 역사로 할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동포의 귀에 애국이라는 글자가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할 것이냐, 오직 역사로 할 뿐이니라 해서 그냥 쫙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역사 교육을 제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역사 광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광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 광복군이 돼야 합니다. 이 역사의식이 강력한 민족은 혼이 살아있는 민족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죠.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유랑 생활을 하다가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민족의 역사의식이 강하고 주체성이 확립되었던 고구려 백제 대진국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사대주의에 빠지고 역사의식이 약했던 신라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청나라가 역사의식이 약해 중국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역사를 공부하면 이 소화를 대화로 변화시킵니다. 소화는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대화라는 것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한 그러한 삶, 그러한 그 대화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연의 태양이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비추어 가듯이 인류 역사는 지구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나라를 Far East, 극동이라 그래요. 가장 동쪽에 위치한 나라다. 그래서 가장 극동에 위치한 우리 민족으로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민족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가장 유구한 역사와 광활한 영토, 위대한 정신을 소유했던 인류 역사의 종주국입니다. 역사의 상실은 민족의 소멸을 가져오고, 역사의 회복은 민족을 중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이 대한사랑은 이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민족의 잃어버린 9,000년 역사를 회복하는 단체가 이 대한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 역주본이에요. 환단고기 역주본.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우주사상, 우주광명문화의 원전이다. 환단고기라는 것은요,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 천지의 광명을 체득해서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올드 스토리, 옛적 이야기가 환단곡이에요. 그 시대가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사랑 잡지인데요. 대한사랑 잡지가 이제 최근에 한 권 더 나와서 4권까지 나왔는데, 이게 1권이고요. 이게 2권이고, 이게 이제 3권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사랑의 모토라는 것은 이 분노하라. 이 왜곡된 역사,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성해야 된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역사, 우리 민족의 9,000년 역사와 문화와 철학과 이 정신을 제대로 공부해서 각성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 가지고는 바위에 물주기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그 왜곡된 역사를 대해서 분노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에서는 함께 행동하는 이제 그러한 그 정회원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대한사랑의 정회원이 되어가지고 완전하게 우리의 역사가 회복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